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기본서 328쪽 펴보시고요. 네, 타이틀 제목은 유치권입니다. 무슨 권? 유치권. 자, 유치권은 본권이다.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맞습니까? 네, 점유할 권리, 힌트 드릴게요. 점유할 권리 이코르 본권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유치권은 점유할 권리이다. 본권이 뭐라고요? 점유할 권리입니다. 훔친 도둑놈은 무슨 권은 있어도, 점유권은 있어도 점유할 권리, 본권은 뭐예요? 없다. 네, 그럼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점유권. 밑에다가 본권 해볼게요. 물권법은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본권. 그래서 점유권 할 때는 뭐라고 그러고요? 본권 아닌 점유권. 그러면 소유권 할 때는 뭐라 한다? 본권, 대표, 소유권. 그럼 소유자는 같이 점유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러니까 소유자는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본권 아닌 무슨 권? 점유권도 있다. 자, 소유자가 지상권자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점유가 일로 가죠. 네? 그럼 소유자가 무슨 점유가 되고 간접 점유가 되고 현재 점유가 되죠. 따라서 무슨 권자는 지상권자는 본권 지상권도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있다. 자, 지역권자한테 지역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 뭐 설정해 주게 되면 통행지역권, 매립지역권, 관망지역권 있죠. 지역권은 토지가 몇 개 나와요? 두 개. 타인 토지와 무슨 토지? 자기 토지. 따라서 지역권자는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이용하는 거니까 가서 뭐는 하지 않는다. 점유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해줘도 점유는 누가 한다? 소유자가 하지. 지역권자는 뭐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자는 뭐는 있어도 본권, 지역권은 있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다음 전세권 점유가 와요 안 와요? 일로 오겠죠? 따라서 전세권자 본권, 전세권 있고 본권 아닌 점유권. 이 세 가지가 무슨 물건이에요? 세 가지가 지금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 온 무슨 물건? 용의물건.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무슨 권? 유치권은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유치권 공식 나와요? 따당 땅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 달라는 채권 때문에 뭐다? 유치권 돌아간다고 그랬죠? 따라서 유치권은 뭐가 생명이에요? 점유 밑에 뭐가 깔려서? 유치권 깔려서 돌아가는 운명을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유치권 할 때 뭐 기억나요? 유치권 할 때 겨우 자동차? 니코틴 살인사건. 갑, 등기, 을, 상속, 등기, 병한테 팔았다. 을이 갑을 살인했기 때문에 상속 등기는 무효 등기. 그러면 그 갑에 때로는 상속권자가 나타나겠죠? 만약에 조카가 나타나면 을 등기가 무효 등기니까 네 등기도 무슨 등기다? 무효 등기다. 예쁘게 제목이 뭐예요 그게? 제목. 무효 등기니까 네 등기도 무효 등기다. 이건 스토리고 제목은 뭐예요? 제목. 무효 등기에 공시 신뢰에도 힘이 없다.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 아시세요? 그러면 이제 조카가 와서 등기 지워달라, 점유 내놔라 하겠죠. 등기 지워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점유 내놔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럼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게 되면 그 병이 점유하면서 혹시 그 아파트에다 들어간 필요비 지출, 유입비 지출한 것이 있으면 상환, 돌려달라는 채권이 발생해야 하네요. 하죠. 그게 점유자의 무슨 청구권? 상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그 상환 청구권 가지고 유치할 권리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그 유치권은 네, 그 필요비, 유입비 달라는 채권은 그 병이
조카한테 빌려준 돈 달라는 채권은 아니잖아요. 둘이 뭐 한 적이 없어요? 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무슨 권? 유치권. 유치권은 어디 밑에 깔려서? 저 밑에 깔려서 살아가는 존재죠. 다음 저당권자. 자, 은행. 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은행은 채권자로서 부동산 담보권 갖고 있죠. 점유해야 안 해요?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무슨 물건이고? 담보 물건이고. 질권은 빠졌죠? 시험법 아니니까. 이 세 가지는 무슨 건이고? 용익 물건. 그래서 지금 이 지상권하고 무슨 권은? 전세권은 소유자 그대로 카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뭐가 없으니까? 점유가 없으니까 얘도 점유가 없잖아요. 그 둘 다 또 공통적인 것이 뭐예요? 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 내나 반환은 인정되지 않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인정될 뿐이다. 유치권은 미친애죠? 네? 여기는 이제 무슨 권 물청만 있으면 돼?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지. 무슨 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다. 전부 다 점유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점유. 그러니까 점유권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점유권 있으면 네? 204조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뭐요? 방해 예방. 소유권일 때는 뭐로 들어가요? 소유물 뭐요? 반환. 214조는 소유물 방해 제거 예방이죠? 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뭐 하니까? 점유하니까 이거 그대로 들어오잖아요, 이거. 점유 있으면. 이거 뭐가 없으면? 거기 점유권 물청은 물 건너 갖고, 그 다음에 213조, 14조가 있으면 지상권은 둘 다. 근데 214조 준용하지 못하지. 반환은 안 되잖아요. 여기 뭐 때문에 점유를 안 하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외우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건 뭐야? 정확하게 뭐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치권은 점유권 물청은 있어도 213조와 14조는 준용할 필요가 없죠. 뭐만 살려놓으면 돼요? 점유. 그래서 유치권은 뭐야? 둘이 뭐 한 적이 없다. 계약한 적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치권 공식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네. 타인 물건 뭐 하다가 공식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 있으면 달라는 채권. 그 채권 때문에 안 주면 뭐 한다? 안 주겠다고 나도 버팅길 수 있는 게 무슨 권이다? 유치권. 그러면 유치권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점유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해요? 점유하고 뭐하고 본권 유치권이 뭐 한다? 운명을 뭐 한다? 같이 한다. 그럼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부터 먼저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징, 뭐가 사라지면? 점유가 사라지면 뭐도 사라진다? 이게 사라진다. 그러다 점유가 다시 뭐 하면? 다시 살아나면? 부활하면? 뭐도 살아난다? 유치권도 다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니까 여기는 뭐만 갖고 놀아도 된다, 저기. 204, 205, 206조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가지고 쓰면 되지. 무슨 권 유치권?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프린트물 보세요. 프린트물 328 밑으로 쭉 내려가면 유치권의 타인의 물건 화살표 프린트물 타인의 물건 화살표 해놓고 뭐 나와요? 점유하다가 채권. 이 채권은 빌려준 채권입니까?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뭐 돈 빌려준 관계가 아니에요. 예? 달라는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물권은 5월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무슨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주인이 바뀌거나 말거나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위에 채권 줄 때까지 못 주겠다고 뻗팅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담보물권 나옵니다. 무슨 물권? 담보물건. 담보물권 성질이 있습니다. 부종성, 수반성이란 말 있죠?
자, 채권은 주요. 자, 채권은 주요. 유치권은 종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채권이 주요. 유치권은 종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채권이 없더라면 유치권 나올 이유가 없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필요비, 유익비, 상한 채권이 없는데 어떻게 유치할 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채권이 뭐가 되고 주가 되고 유치권은 뭐가 된다? 종 관계 들어가요. 그러니까 3편 채권이 있고 2편 물건에 담보 물건이 들어가죠. 3편 채권이 있어서 2편 물건에 담보 물건이 붙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보통 카센터, 수리비 채권, 유치권, 전당포, 채권, 동산담보권, 질권, 은행 채권, 부동산 담보권, 저당권 그런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있어서 뭐가 붙는 거예요? 유, 질, 저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 없는 담보 물건 존재할 수는 없죠. 근데 담보 물건 없는 채권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담보 없는 채권 존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이 얼굴만 보고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그걸 뭐라고 그래? 네, 무담보 대출. 무슨 대출? 뭐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라니까. 자꾸 여기 손에다가 힘을 주니까 머리는 비어있고 항상 손에만 힘이 가. 그래서 세월 지나도 뭐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듣고 집중하고 저게 왜 그럴까? 아, 저게 점유하고 연관이 있어?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럼 뭔가 하나가 깨트리면 다 쓰러진다는 얘기 아니야? 아, 제가 외워서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한테 이해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거 외워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 구조가 그렇다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따라서 뭡니까 여러분도? 채권이 뭐가 되고 유치권은 종이 아니에요. 똑같아. 채권이 주고 저당권도 종이죠. 그럼 주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주 죽으면 종도 따라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부종성. 무슨 성? 부종성. 주가 가면 종도 따라와야 돼? 안 따라와야 돼요? 따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수반성. 아셨어요? 따라서 무슨 성도 있고 부종성도 있고 수반성도 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불가분성. 무슨 성? 불가분성. 나눌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분, 나눌 분자. 근데 불가니까 뭐야? 그냥 가분성하면 뭐야? 가분이면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고 불가분자라는 것은 나눌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수리비가 여러분 뭡니까? 제가 아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채권 금액이 1억 채권인데 저쪽에서 9천만 원 줬어요. 얼마 남았어요? 1천만 원 남았죠? 그럼 1천만 원 받을 때까지 1천만 원어치만 유치해요? 아니 물건을 쪼개가지고 유치할 수 있냐고요?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유치할 수밖에 없죠. 그럼 무슨 성? 불가분성. 쓰지 말고 생각하세요. 자, 목적물 전부의 전세권 설정했어요. 전세금이 5억입니다. 기간 끝났는데 주인이 4억 9천만 원만 줬어. 얼마가 모자라요? 그러면 1천만 원어치, 그러면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쳐요? 1천만 원어치만 전세권 효력이 미쳐요? 전체 미치니까 전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따라해보세요.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됐어요? 따라서 유치권도 무슨 성? 불가분성. 근데 그 밑에 또 웬일로 또 뭐 201호가 있고 또 뭐가 있어?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자, 201호하고 202호를 공사를 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공사해서 201호 공사 대금은 3억. 202호는 1억이 나왔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예요? 그럼 총 공사 대금 채권이 얼마죠? 네, 4억 채권을 가지고 무슨 채권 가지고? 4억 채권 가지고 이 점유하는 게 힘들어서 여기 큰 금액 것만 여기만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만 점유하고? 202호는 점유를 안 합니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분이 무슨 권이 있는 거고? 여기는
유치권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있다, 없다, 빨리 대답하세요. 왜 없어요? 그럼 점유 안 했잖아요, 지금. 유치권은 항상 뭐하고 같이 돌아간다고? 점유. 그 물건을 점유. 그러니까 이쪽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권이 없어요. 근데 총 공사 대금은 다 포함시켰죠. 그렇죠? 자, 이때 이 건물주가 머리 써가지고 자 201호 얼마만 딱 갚고 3억만 뭐하고 변제하고 네? 이 201호의 유치권을 뭐 해달라? 소멸을 갖다가 청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건물주가. 갑이. 그럼 유치하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다 항변해야 됩니까? 아니 얼마를 나머지 줘야지? 나머지 1억 줘야지 내가 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뭐야? 절대 뭐 하지 않겠다. 못 주겠다. 나는 계속 뭐 행사하겠다. 유치권 행사를 주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 계속 뭐라 그럽니까? 몇 회에 관련된 거? 201호 공사 대금을 줬으니까 201호 뭐 하라? 유치권 소멸하라. 이게 여기 할 거 아니에요. 누구 얘기가 맞는 거예요? 갑의 얘기가 맞으면 점유를 대줘야 되고 안 맞으면 계속 뭐 하면 되는 거고 유치하면 되잖아요.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201호 나가야 되는 겁니까? 총 공사비가 얼마야 지금? 그럼 얼마 채권 가지고 4억 채권 가지고 몇 호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201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치하고 있는데 얼마만 갖고서? 3억 갖고서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얼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2억이 관련된 가시라 할지라도 총 금액이 얼마니까 일부만 변제했잖아요. 그럼 전체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니까 계속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예요. 201호, 202호. 네, 총 금액 채권 가지고 201호만 유치하다가 201호 공사 대금만 주고서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 전액을 변제해야지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무슨 성? 불가분성. 나눠서 유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할 때도 몽땅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할 때도 그러면 202호까지 경매할 수 있는 거예요? 201호만 경매하는 거예요? 다 경매합니까? 201호만 경매한다? 다만 안 되지. 어디만 유치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안 된다? 경매가 안 되지. 어디만? 여기만. 자, 경락대금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유치권은 뭐 할 수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무슨 권은 있는데? 경매권은 있는데 뭐는 없다? 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매권 있어도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은 차차 알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329쪽 가시면 이제 유치권 무슨 요건 나와요? 성립 요건 나옵니다. 자, 점유 요건과 채권 요건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채권 요건으로 가볼게요. 무슨 요건? 채권 요건 가면은 거기 권리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되고 유치권 안 되고 두 번째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되고 유치권이 안 되고 부속물 가지고도 유치권이 안 되죠. 근데 거기 필요비하고 유입비는 한 세트죠. 그건 또 뭐가 된다? 유치권이 된다. 이 파트를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일단 아주 가볍게 기억하는 방법은 글자 맞추기 놀이. 권자하고 유자하고 글자가 X. 보하고 유하고 글자가 X. 부하고 유하고 글자가 일치하지 않아. 근데 유하고 유는 글자가 같아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살아가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가봐야 어차피 3월 가도 그 소리가 그 소리죠. 그러지 말고 이제 이해하려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설명드릴게 거기 유익비하고 무슨 비하고 유익비하고 그의 부속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물? 소속물. 두 가지가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죠. 글자상은. 네? 그걸 제가 코디해 드릴게요. 연결해 드리면 멋있는 보다 뭔가 나타납니다. 자, 볼게요. 기존 건물이 있었다. 무슨 건물이요? 기존 건물. 네, 갑의 기존 건물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증축을 했다 이야기. 뭐 했다고요? 누가? 임차인이. 자, 증축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9글자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너무 글자가 길어서 짧게 표현한 말이 구분 소유. 무슨 소유? 구분 소유. 네, 건물 일부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 소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느 상가를 가게 되면 그 상가 층마다 또 구분돼 가지고 전부 다 주인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서는 무슨 일을 하려면은 의견 통일이 잘 돼야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각각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전체 통으로 해서 그냥 주인이 소유권이 몇 개인 경우도 있어요. 5층짜리인데 전체가 소유자가 한 명인 경우도 있죠. 근데 5층짜리인데 전부 다 구분돼 가지고 각각 소유자가 뭐요? 다른 경우도 있죠. 그 무슨 소유? 구분 소유. 이 구분 소유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다세대하고 다가구야. 뭐하고 뭐요? 다세대 다가구. 주택임대차 보호법 보호를 받으려면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주주를 갖춰야 됩니다. 대항력은 뭐라고요? 주택인도 무슨 등록? 주민등록. 그럼 주민등록 할 때는 토지 지번 플러스 동호수가 딱딱 들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그래야지 보호를 받겠죠. 근데 다 가구는 뭐는? 다가구. 다 가구는 보통 1층, 2층, 3층 있으면은 주인은 맨 꼭대기 살지. 주인은. 그리고 1층, 2층은 전부 다 세를 놔요, 안 놔요? 나요. 그래도 다 가구 들어가면 전부 다 호수는 있어, 없어? 있어요. 근데 소유권은 한 개예요, 여러 개요? 한 개. 한 개죠. 따라서 토지 지번, 건물이 있는 지번만 일치하면 되지. 그 안에 뭐가 좀 틀려도, 호수가 틀려도 그대로 보호를 해줘. 근데 다세대는 어떻게 돼?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거긴 각각 뭐가 돼 있으므로 소유자가 다른 거니까 지번만 일치하면 안 되고 플러스 뭐까지? 호수까지 맞아야지 보호를 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를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구는 뭐가 안 돼 있고 다가구는 구분 소유가 돼 있지 않고 통으로 쳐가지고 소유권이 몇 개이고 한 개고 다세대는 소유권이 뭐야? 하나가 아니고 뭐야? 딱딱 구분 소유돼 있다 이 이야기야.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는 딱 네 글자 들이대면 돼. 뭐? 구분 소유가 안 돼 있는 게 뭐고? 다가구고 구분 소유가 돼 있는 게 뭐다? 다세대. 여러분들은 충분히 거기서 이해를 해야지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지. 그냥 스쩍스쩍 지나가는 것들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 뭐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 있으면 네 글자로 뭐라고? 구분 소유. 그럼 중축 부분이 구분 소유가 만약에 안 된다면, 예? 뭐 한다면? 안 된다면 할 수 없어요. 중축 부분은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럼 구분 소유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아요? 네,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부합한다는 얘기는 전체가 누구 거란 얘기예요? 갑의 거란 얘기죠. 그럼 만약에 기존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면 뭐가 설정돼 있었다? 저당권이 기존 건물에 설정돼 있으면 여기에 효력이 미쳤겠죠.
그러면 증축 부분에도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아니 미쳐야 안 미쳐요? 아니 전제가 여기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부합한 것에도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저당권 실행되면 경락인은 모두 취득하고, 아니 기존 건물 플러스 뭐까지 증축 부분까지 취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쓰는 글자가 뭘까? 부합했을 때 쓰는 단어가 뭘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부합물이라고 한다. 무슨 물? 부합물. 그러면 시험에 부합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야 안 미쳐요? 미치죠? 자, 그런데 부합하지 않으면 구분 수요가 되는 거니까 이때 쓰는 용어가 뭘까 하는 얘기야. 맞춰보세요. 찍어봐. 거기 그 안에 뭐 글자 있잖아, 글자. 뭘까? 네, 맞습니다. 부속물입니다. 근데 글자상은 서로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글자상은 부합물이나 부속물이나 뭐예요? 그냥 그 말이 그 말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속물에는 기존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네? 이 부속물에는 효력이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친다 안 미친다? 용어 잘 기억하세요. 뭐하고 뭐는 다르다. 부합물과 부속물은 다르다. 그러면 이거 부합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지금 증축 하나로 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 들어간 비용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바로 뭐다? 유익비, 상환, 돌려달라라는 뭐다? 청구권이다 이야기예요. 무슨 권? 유익비 상환 청구권. 유익비 달라 얘기예요. 그럼 이건 계약관계입니까? 계약관계가 아닙니까? 이건 둘이 뭐 한 거야? 지금 임대차니까 무슨 관계예요? 계약관계니까 유익비는 언제 달라고 그래야 돼요? 지출 즉시 아니다. 종료 후다. 반환시다. 선택해 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지출 즉시 A. 두 번째 종료 후다. 세 번째 반환시다. 네, 정답은 계약 종료 후입니다. 저기 니코틴 살인 사건하고 다른 거예요. 저쪽에 니코틴 살인 사건은 무슨 관계가 아니야. 거기는 그건 점유자로서 들어갔던 필요비 유익비고, 이건 임대차로서 들어가는 필요비 유익비죠. 그러니까 앞에서 공부했던 203조 있었잖아요. 몇 조?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수업할 때 그냥 그것만 얘기해요. 앞뒤가 연결된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앞뒤가 연결. 그래서 초모생들은 멍청, 앞에서 뭐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돌다가 아 그게 그 말이었구라는 게 한 번 딱 되면 감 잡으면 어떻게 된다? 확 돌아버려 이게. 그럼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돼. 자연스럽게. 근데 본질을 아셔야 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 한다고? 아까 조카 살인 사건은 둘이 무슨 관계가 아니니까, 계약관계가 아니니까 위에서 반환을 요구할 때 필요 유익비 달라는 얘기 아닐까? 병이 필요비 유익비 지출할 때는 직거라고 생각하고 지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위에서 달라고 할 때 그때 요구하는 것이고, 이건 임대차는 무슨 관계니까? 계약관계니까 필요비 지출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요비 지출하면 바로 달라면 되는 거예요. 필요비는 뭐라고요? 지출 즉시. 유익비는 언제? 종료 후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럼 여기 무슨 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가지고. 그러면 이 증축 부분이 갑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죠? 이게 자기 건물이야? 타인 물건이야? 그러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뭐야? 타인 물건 뭐 하다가
타인 물건 점유하다가 무슨 비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권? 유치권 들어가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자, 이쪽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물이에요? 이건 고유 명사가 있어요. 부속된 물건을 뭐하라? 사라. 매수해라. 라는 무슨 권이 있다? 청구권이 별도로 조문이 있습니다. 무슨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이 부속물은 무슨 물은? 부속물은 그 물건입니까? 그 물건과는 독립된 겁니까? 부속물은 기존 건물입니까? 기존 건물과는 다른 새로운 물건입니까? 이건 독립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그 건물을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 아니고 그 물건과는 별개 뭐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증축 부분은 자기 소유입니까? 타인 소유입니까? 증축 부분은 자기 소유입니까? 타인 소유입니까? 지금 무슨 소유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증축 부분은 거예요, 거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누구 거야? 자기 거, 자기 소유. 자기 소유 물건 가지고 유치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유치권은 누구 거 가지고? 타인 물건 가지고 유치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에 따라 다 들어온 거예요. 기존 건물 증축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누구 거예요, 전체가? 갑거 아니야, 갑거? 그러니까 을은 뭐야, 을은? 타인 물건 점유 중 발생한 채권이니까 유치권 들어가죠? 이 구분 소유가 되면 누구 거예요? 일 거죠? 그럼 누구 거 가지고? 자기 소유 물건 가지고 자기가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왼쪽 박스에 타인 소유 물건 화살표 유치권 인정. 그 밑에 자기 소유 물건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인정이 안 된다. 이해가 된 거요? 안 된 거요? 표정들이. 근데 우리하고는 임대차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기존 건물이 있는데 누구 증축받아서 주인 허락받아서 뭐 했다? 증축했는데 그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뭐 한다? 부합하니까 무슨 물이고? 부합물이고. 그럼 지 거 아니잖아요. 을 거 아니잖아. 그러면 전체 타인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 상한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들어가도 좋다. 근데 여기서 기존 건물 증축했는데 뭐가 되면?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러면? 을 거야. 그러니까 을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을 거니까 자기 물건 가지고는 뭐야? 자기가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 가지고는? 부속 매수권 가지고 뭐가 안 된다? 유치권은 인정이 안 된다. 아셨어요? 그럼 지금 왼쪽하고 연결되잖아. 뭐하고 뭐? 유익비 가지고는 유치권이 되는데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이 뭐야? 안 된다. 두 가지 방식을 가지고 설명드렸어. 부속물은 그 물건과는 독립된 거기 때문에 유치권 안 되고, 또 부속물 생각해 보니까 누구 거요? 자신이 소유자잖아. 자신이 소유자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그렇게 연결해 드렸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중에 임대차 가서 이건 나중에 626조에서 거론되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646조와 연관되는 겁니다. 근데 책은 전부 다 쪼개놔 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머리가 힘든 거예요. 그 쪼갠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디해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전부 다 뭐요? 스타일을 맞춰드린데도 입기 싫다고 난리치니까 어떡해? 설명드린 겁니다. 뭐하고 뭐 지금? 무슨 비?
부합물도 있고 무슨 물도 있어. 부속물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네, 다음에 이제 329쪽 가시면은 밑에 자, 직접점유, 간접점유, 무방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를 무슨 점유하는 것? 직접 점유 주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합니다. 채무자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그건 그걸로 끝나는 거야.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채무자 네버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큰일 납니다. 자, 보세요. 갑의 건물 관련돼서 자, 의리 채권 있어서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 근데 미안하지만 이자는 사실은 그 위에 먼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점유가 들어가는 거 맞아요? 점유하다가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 유치권. 그러면 갑은 무슨 자예요? 채무자죠? 채무자는 무슨 권만 있을 뿐이야 지금? 이자 때 절대 뭐 주면 안 된다. 점유 주면 안 돼요. 그러나 갑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뭘 받아서? 허락을 받아서 의리 제3자한테 만약에 뭐 하게 되면 임대하게 되면 그죠? 이 점유가 무슨 점유가 되고 얘가 제3자가 무슨 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접 점유를 통해서도 유치권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야기야. 아시세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허락받아서 제3자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하는 유치권이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누구한테 점유를 넘겨주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는 절대 점유 주면 안 된다? 채무자한테 절대 네버 점유 주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압박을 가해서 쓰고 싶으면 빨리 뭐하라 갚으라는 의미예요. 절대 누구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 채무자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밑에 또 하나 판례 보습니다.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점유하고 있다. 유치권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어느 거 가지고 유치권 들어가요? 보통은 현재 채권이죠. 현재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현재 뭐 가지고 채권이 있어서 무슨 권 행사하는 거예요? 유치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죠. 무슨 채권을 갖고 있다가 예? 과거 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우연히 현재 뭐 하면 과거에 채권이 있다가 우연히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과거 채권이 있다가 우연히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느냐 이 이야기예요. 공평 원리에 입각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게 판례 태도. 계속 점유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재밌잖아 이게 점유 가지고. 여러분 재미가 없나 봐. 네? 무슨 채권 가지고 과거 채권 가지고 현재 점유에도 유치권 인정하고 현재 점유하다가 현재 채권 가지고 당연히 유치권 인정하겠죠. 그게 공평하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적법 점유에서 유치권 인정하는 것이지 불법 점유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하면 안 되겠죠? 네. 다음에 334 유치권 효력가입니다. 물권적 인도 거절 권능은 모든 사람한테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올 주장입니다. 물권은 올. 자, 그런데 그 박스를 보세요. 목적 부동산이 뭐가 됐다? 경매가 됐다.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근데 뭐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왜 안 돼요? 채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쪽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 점유하다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공사대금 채권이 나왔다. 1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슨 권?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자, 채권을 갑한테 을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권 달라라고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반 때. 채무자니까 가능하지. 또 얘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 들어오면 유치권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이거 하고 있다가 이 건물이 타인이 경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병이. 그래서 새로운 경락인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요? 경락인이 나타났다, 정이 나타났다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람이 1억에 경락받았을 때 이 빚까지도 이 사람이 경락받은 건 아니죠. 유치권 붙은 부동산을 경락받았지 이 사람의 빚까지 이 사람이 경락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인한테 뭐 던져서 유치권 던져서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뭐까지 채권까지. 이것까지 달라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간단해.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올이고 채권은 뭐라고? only.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이쪽 저쪽 다 지정할 수 있지만 채권은 누구한테만? 갑에게만. 그럼 시험 문제 그걸 어떻게 내겠어요? 여러분들 혼란스러우니까 새로운 경락인한테 유치권 플러스 채권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내겠지. 채권은 only, 물건은 뭐다? all. 네, 그 부분을 꼭 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유치권 소멸의 세 번째 박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 소멸. 따라서 무슨 건 물청은 없고 유치권 물청 없으니까 213조 준용하지 않고 214조 준용하지 않죠. 있는 건 뭐 밖에 없다. 204, 205, 206조 밖에 없다. 그래서 우측에 그 많고 많은 유치권 조문이 있는데 딱 조문 2개만 걸어놨죠. 네? 320조 유치권 내용. 자, 1항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타인의 물건이죠. 자기 물건 가지고는 자기가 소유자이면서 유치권 행사하면 돼요? 안 돼요? 이때 아까 했던 말이 뭐였어요? 타인할 때. 타인 물건 할 때. 응? 부합물하고 부속물. 기존 건물 허락 증축 구분 소유가 안 되면 부합물. 부합물은 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합물 가지고는 뭐예요? 들어간 비용 가지고 유익비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부속물은 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물건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거기서 한번 태클 건 거예요. 자기 물건이 아니고 무슨 물건? 타인 물건.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 있죠? 부동산 유치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유치권은 등기사항입니까? 아닙니까? 등기사항일 수가 없지. 왜? 점유가 상실되면 날아가는 권리를 갖다가 등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가서 임장활동해서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타인 물건 점유. 그 다음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뭐 있는 경우? 변제기.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뭐 할 권리가 있다?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점유하다가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밑에 328조 가장 큰 특질. 뭐가 상실하면? 유치권 날아가잖아요. 그럼 점유가 상실에다가 부활하면 유치권도 다시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만 살려내면 되는 거예요. 점유만. 그러니까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던져서 뭐만 살려내면 자동적으로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는 거니까 본권 유치권 물청은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네, 책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328쪽. 네, 유치권 의의는 거기 파란 색깔은 그냥 조문 갖다가 그대로 얹혀 놓은 곳에 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유치권 공식이 뭐다? 따당 땅땅땅 점유하다가 그 물건 채권 발생해서 무슨 권? 유치권. 네, 그래서 유치권의 법적 성질에 보시면은 2번 체킹하시고 점유가 요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치권 물청은 없고 점유권 물청 뺏기 없다. 그 다음 네 번째 거 부정성, 수반성, 불가분성 있으나 뭐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성? 물상대성은 물 건너갑니다. 다음 우측하셔가지고 맨 위에 법정자 동그라미. 즉 아까 유치권이 아까 조카한테 아까 병이 돈 빌려준 채권 때문에 유치권 행사하는 거 아니죠? 둘이 뭐 한 적 없어요? 약속 정해서 한 거 아니죠? 따라서 무슨 담보물권? 법정 담보물권. 근데 유치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은 아닙니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은 뭐하다? 유효. 자, 거기 조문 나와 있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가로 2번에 타인 소유 있어요, 없어요? 자, 자기 소유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에 판례 하나 체킹하세요. 판례 있어요? 판례 있어요? 중간에 유치권은 타 물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수급인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되었고 독립한 건물에 해당되는 기성 부분은 누구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수급인 소유. 수급인이 소유하는데 수급인이 공사대금 채권 가지고 무슨 권? 유치권 갖는 것은 논리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판례보다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나을 거야. 예? 저기 무슨 비죠? 무슨 비? 응? 부합물하고 뭐 여기? 부성물. 자,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넘기시고. 네, 330쪽 가시면 자, 왼쪽에 OX 있어요? 네, 보증금 가지고는 유치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 이유는 그 물건 점유증 그 물건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죠. 보증금 걸고 들어가서 인도받은 거기 때문에 보증금 가지고는 뭐가 안 된다? 유치권 논리가 안 맞고. 두 번째 무슨 물 나왔어요? 부속물 가지고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속물은 임차인 자기 거예요. 그래서 뭐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331페이지에 가로 4번 파란 글자 보세요.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점유 사이에서는 결련 관계가 필요하지 않다. 즉 채권이 목적물 점유 중에 생긴 것이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마지막 지문이 뭐예요? 마지막 지문 채권이 먼저 뭐하고 성립하고 나중에 물건을 점유했죠?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채권 있다가 우연히 뭐하면 점유해도 무슨 권? 유치권 인정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넘기시고요. 332페이지에 계속적 점유에 파란 글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을까? 직접 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체 기억하세요. 유치권자 네 글자 현재 점유하고 있죠. 누구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라 제3자 직접 점유주는 간접 점유만 인정한다. 다시 뭐라고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요? 제3자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만? 간접 점유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자한테 뭐 넘겨주는 순간 점유 주는 순간 그대로 유치권 사라지는 겁니다. 채무자 네버 절대 뭐 주지 말 것? 네? 점유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다음에 넘기시고요. 334페이지 가셔서
자, 그 중간에 판례 하나 체킹하세요.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하여 피담보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부동산 인도를 뭐 할 수 있을 뿐 거절할 수 있을 뿐 피담보채권 변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 왼쪽에다 쓰세요. 물권 화살표 올 주장, 채권 화살표 온리 주장. 유치권은 물권이죠. 그러니까 전 주인, 새 주인 유치권 행사해서 거절할 수 있고, 채권은 누구한테만? 전 주인에게만 요구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새로운 주인한테는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넘기시고요. 자, 337페이지 가시면 동그라미 3번 별표해 두시고요. 자, 밑에 주의를 보세요. 점유가 침탈된 경우 점유권에 기하여, 본권 아닌 점유권에 기하여 반환, 점유 내나 할 수 있을 뿐이지 본권 유치권 가지고 반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권자는, 자, 그걸 이제 숫자로 써드리면 이거예요. 무슨권자는 유치권자는 몇 조를 준용하지 않고, 이거 준용하지 않고 몇 조만 있다는 얘기일까? 이것만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권자는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 반환 뭐만 가지고? 점유권만 가지고.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